안녕하세요. 저희 목공방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저희가 목공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안전 수칙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업을 오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목공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목공방 수업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목공방이면 보통 나무를 이렇게 강범위 하거든요. 나무를 잘라서 직접 가공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하는 작업이 있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를 이제 재단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직접 조립을 하고 색깔을 칠하고 샌딩하고 그런 이제 생활 소품 가구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여기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작은 가구들이나 아니면 생활 소품이나 아니면 요즘에 특히 리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가면서 가구들이 이제 많이 맞지가 않으니까 새로 이제 리폼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이제 그 폐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활용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재활용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공구나 그다음에 페인트나 그런 거 일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기본 이제 작업 준비를 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이제 일단 복장부터 이제 보통 이제 오시게 되면 스커트를 입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구두를 신고 오신다거나 이러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그냥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먼저 오실 때 장갑을 다 끼고 앉아 계세요.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이거죠. 그런데 안 돼요. 장갑을 낄 때가 있고 이제 공구 다룰 때는 이제 벗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은 낄 때는 끼고 뺄 때는 빼야 되니까 그건 항상 이제 제가 얘기하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들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 페인팅 작업을 할 때 꼭 이렇게 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큰 작업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작은 작업, 이렇게 미세하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장갑은 끼지 않고 작업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안하게 이제 옷이랑 신발, 이제 운동화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밑에 바닥에 이제 선들이 막 깔려 있고 이러니까 걸릴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굽 낮은 운동화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목재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목재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합판도 있고 미성목도 있고 원목도 있고 이런데 이제 통원목 같은 경우는 틀어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미성목이라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통원목을 쓰면 다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3cm에서 5cm 정도씩 쪽을 내서 그거를 다 이제 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이제 잘라서 이제 가구를 만들거나 하는데 그 나무 두께는 보통 1.2cm, 1.5cm, 1.8cm, 2.4cm, 3cm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그 표시를 할 때 이제 T로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2cm 같은 경우는 이제 12T 준비해 주세요 이런 경우 있고요. 12T, 15T, 18T, 24T, 30T 이렇게 있는데 보통 가구를 사용할 때는 가구 만들 때는 여기 18T 이상 많이 사용을 하고요. 12T나 15T 같은 경우는 소품 위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너먼트나 이렇게 작은 컵받침 이렇게 작은 거 만들 때 많이 이제 12T나 15T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송 집성목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지금 여기 미송목, 홍송도 있고 스프러스 집성목도 있는데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미송이고요. 스프러스 집성목도 사용하는데 이거는 조금 가벼운 재질이고 무늬가 이뻐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제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MDF하고 파티클 보드, 합판 무늬목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M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이제 많이 이렇게 갈아서 거기에 본드랑 같이 이렇게 압착을 시켜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포름 알데하이드인가 그 성분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아예 사용은 좀 안 하는 편이고 파티클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대에 보면 선반이나
그 재료, 싱크대 선반 재료나 이제 뭐 붙박이장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합판은 이제 뭐 가구를 만들었을 때 뒷판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뭐 예장재로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늬목 같은 경우는 지금 무늬목을 못 보셨을 텐데, 무늬목은 이런 식으로 앞뒤로 지금 가운데 무늬목 저기 MDF에다가 시트지 같은 경우를 붙여서 이제 나무 모양 이렇게 결이 나오게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소품이나 오너먼트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미속목으로 거의 이제 재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무 재단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공구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모든 공구가 많지만 지금 여기 안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공구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가구를 만들려면 일단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소라고 재단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원형 톱이 올라와 있고, 이거는 이제 높이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넓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로 이제 폭 조절 다 가능하고요. 이게 소리가 많이 크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 수강생들한테는 사용을 권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재단을 다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 배우고 싶으면 이제 같이 이제 기본 작업을 좀 안전하게 이제 자르는 연습을 좀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이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스크롤쇼라고 해서 이제 뭐 소품 가게나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쁜 오너먼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소개해 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제 나무에다가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모양을 대로 다 이제 자르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톱날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미싱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얘가 다 이런 모양으로 다 잘리거든요. 이걸 스크롤쇼라고 하고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온용톱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자를 때도 쓰고요. 다음에 나무 자를 때도 쓰고 안전바가 있어서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얘가 이제 자를 때 되면 얘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이제 각도 조절해서 이제 비스듬하게 자르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템핑 드릴 머신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뚫을 때나 아니면 시계 보시면 뒤에 무브먼트 넣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 작업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이제 수공구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드릴로 이제 뭐 피스를 받거나 빼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길이가 다 있어요. 길이도 종류별로 다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스 박을 때 쓰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두께도 틀린 게 있거든요. 여기 이중 길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피스 작업을 할 때 더 깊이 집어넣게끔 할 때 이제 이중 길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에다가 피스를 박다 보면 그냥 박다 보면 이 나무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작은 걸로 먼저 약간 이제 구멍을 내준 다음에 이제 피스 작업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드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에어타카. 이 소리 에어 컴프레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사용하시다 보면 소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지난 학기 때 같은 경우는 이 에어타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쓰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무서워서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이제 에어타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타카 핀이 들어가요. 타카 핀도 그 나무 두께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다 틀려지거든요. 뭐 12cm, 1.2cm짜리, 1.5cm짜리, 보통 제가 사용하는 건 이렇게 3cm짜리, 그 F30이라고 표시가 돼요. 요거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우리가 먼지가 이제 옷에 묻거나 이제 그 가구에 잔먼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에어건으로, 이것도 에어타카의 에어 컴프레셔에 연결을 해서 이제 먼지를 털어주는 에어건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렇게 요거는 이제 트리머라 그래서 우리가 가구를
이게 다 연결을 했을 때 너무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 애기들 있고 이럴 때 이게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갈아주는 게 이제 트리머예요. 여기도 필요한 이제 비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모양대로 다 이제 자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수업을 하면 다 실습을 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샌딩기. 샌딩기도 이제 전기로 연결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사포 연결해서 샌딩을 하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할 때는 큰 가구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손사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포를 종류별로 다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사포를 보시면 뒤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이제 뭐 100, 180, 여기는 80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포도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작으면 여기 앞에 부분이 이제 샌딩되는 부분이 되게 거칠게 되고 이렇게 800처럼 이렇게 숫자가 높으면 부드럽게 거의 처음에는 이제 숫자가 낮은 걸로 사포 샌딩을 해주다가 그다음에 숫자 큰 걸로 해주면 이제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건 거의 마감할 때 마지막 작업할 때 요거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는 되도록 손사포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사포를 하다 보면 얘가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잘라서 쓰면서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런 거 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감싸서 사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구가 크게 되면 이제 큰 여기 전기 샌딩기를 쓰겠죠. 그 다음에 요거가 그 가구를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이게 여름 같은 경우나 겨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조해서 약간 틀어지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도 그때 고정을 시켜주는 게 클램프예요. 클램프가 이렇게 보시면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하게 이제 클램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무망치. 우리가 쇠망치를 쓰다 보면 이제 나무기 때문에 쇠망치를 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렇게 뭘 받거나 할 때 목다부 받거나 할 때 이런 고무망치로 많이 이제 두드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줄자 기본이죠. 사이즈 잴 때 줄자 기본적으로 쓰고 이제 장갑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요거 보시면 이게 직각자라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할 때 요 직각자로 이게 정확한 사이즈를 재야 되니까 이렇게 직각자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거 보시면 이제 목다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지금 스툴 저희가 만든 건데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이제 타카를 처음에는 이제 타카 본드 칠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고정하기 위해서 기본 타카를 한 3번 정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피스 작업을 하면 이제 거기에 구멍이 생겨요. 그 피스가 보이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피스를 좀 깊게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목다보를 이제 본드를 묻혀서 넣어준 다음에 그럼 이게 튀어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플러그 톱을 이용해서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이 이제 고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이게 못자국이 나오는 게 좀 안 이쁘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여기 목다보입니다. 그다음에 타카 작업만 할 경우에 타카도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홈이 생겨요. 근데 거기도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건 작기 때문에 이제 목다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필러라고 우드 필러라고 그걸로 이제 넣어서 메꿔주면 돼요. 참 우리 많이 사용하는 목공용 본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수공구는 여기서 이 정도로 다 이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구를 다 조립을 했으면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칠을 해줘야지 더 이제 좀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색깔을 칠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페인트가 있어요. 이제 보통 뭐 수성 페인트 있고 유성 페인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밖에서 쓰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 페인트를 많이 쓰고요. 밀크 페인트 제가 좀 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밀크 페인트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수성 스테인. 스테인도 이제 외장용 유성이랑 수성이랑 있는데 수성 스테인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페인트가 나와요. 이렇게 수성 페인트거든요. 지금 여기도 제가 이게 통에다 따로 담아놨는데 페인트를 이제 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성 스테인. 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무 결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제 스펀지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결 모양이 그대로 살아나서 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성 스테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색깔을 칠할 때 밑에 바닥에다 놓으면 이렇게 얼룩이나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깔아놓고 여기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작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펀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펀지는 이제 우리 아까 수성 스테인 칠할 때 이제 묻혀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수성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감재가 그래도 들어가 있어서 굳이 뭐 많이 뭐 쟁반이나 이런 거 외에 물을 많이 닿는 거 외에는 이제 마감재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밀크 페인트나 여기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밑작업을 하고 거기 위에다가 마감재를 칠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감재 이제 바니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마감재인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고 이래요. 근데 유광은 약간 좀 너무 번들번들거리니까 좀 보기 안 좋고 저는 이제 반광이라 그래서 그 중간쯤 사용을 해요. 만약에 유광을 샀으면 무광을 사서 섞어서 쓰시면 이제 반광 정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모든 작업이 다 이제 끝나요. 그다음에 칠을 해놓고 바로 가구를 이제 나 오늘 집에 와서 이거 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가구를 만드셨으면 한 2-3일 정도는 얘가 자연 건조가 되게끔 우리가 무리하게 색깔을 다 칠해버리고 이제 빨리 마르라고 막 우리가 드라이기도 막 쏘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완성된 다음에 한 집에 가져가시면 한 2-3일 뒤에 사용하는 거를 제가 이제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다 만드셨으면 지금 여기가 작업실이잖아요. 그리고 먼지가 많고 이러면 콘센트 같은데 먼지가 쌓이고 이러면은 여기 화재 위험도 있고 이래서 항상 정리는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항상 작업 끝나고 수업 끝난 다음에는 정리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해주시고 이제 가는 거를 이제 제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가구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사이즈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이제 도면을 한 번씩 그려보시거나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참고로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가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항상 참고해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고요. 뭐 목재나 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수업이 재개되면 더 심화적인 내용도 다시 다룰 거니까 그때는 이제 실습 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빨리 수업이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박서영이었습니다.